그러면요, 이현주 의원이 오늘 또 아주 화끈한 일을 했습니다. 예. 문재인을 내란 선동으로 고발했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갑자기 웬 내란 선동이냐라고 많은 분들께서 또 질문하실 텐데요. 이 문재인을 상대로 내란 선동죄로 고발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말이죠. 이현주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이라는 그 시민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지금 고발을 한 사항인데요. 내용은 간략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서초동 그 검찰 앞에서 벌어진 이 좌파들, 이 친문 좌파들의 악랄한 시위, 뭐 조국을 수호하자, 윤석열은 물러나라, 특수부를 폐지하라, 뭐 등등의 사법개혁, 그들이 말하는 사법개혁을 요청했던 그 문재인과 이 친문 세력들에 대해서 내란 선동죄다. 이거는 촛불 민심이란 또 미명하에 또 국민들을 호도하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반란을 주도한 것과 다름없다 라는 요지로서 지금 고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3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현주 의원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관계자들이 문재인에 대해서 내란 선동죄,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한 건데요. 이현주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여기서 말하는 그 촛불문화제가 바로 그 좌파들이 일으킨 그 난동 아니겠습니까? 서초동에서 벌어진 그 난동을 주도한 단체, 그리고 이 집회에 참여한 전현직 국회의원 및 참가자, 그리고 대통령 등을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내란 선전, 선동죄 등으로 고발한다 라는 이야기 이제 밝힌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서 함께 고발장을 제출했던 백승재 변호사가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촛불 집회의 목적은 그들이 말하는 그런 검찰개혁이 아니었다. 결국 그들의 목적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그리고 그 친지들, 그리고 그 뒤에서 부역했던 부역자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즉, 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그런 촛불 집회를 연 것이다. 근데 그 방해 시작이 뭐였냐?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끔 했던 것은 누구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이 27일 미국에 순방을 갔다 오고 나서 검찰개혁이 중요한 것이니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라는 요지의 취지로 지시를 했기 때문이다. 그 인권을 논하면서 검찰에 대해서 성찰하라 요구했던 그 문재인의 발언이 결국은 조국 수사 그만하고 너네 내 말 들어 라는 것을 압박했던 그런 취지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들은 그 좌파들이, 그 친문 세력들이 떼거지로 나와가지고 그 검찰 앞에서 겁박을 하는 그런 시위를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 백승재 변호사의 이제 부연 설명인 겁니다. 문 대통령 외 수많은 사람들, 특히 여당 인사들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의 정당한 수사 집행 절차를 방해하려는 선전선동을 했다. 여기서 이제 내란 선동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일부 친문 세력들이 그 앞에 모여가지고 이 검찰이 잘 수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방해하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선전선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된다. 내란죄에 해당된다면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재임 기간 중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대통령은 중요한 대목입니다. 대통령은 사실 형사소추를 받지 않습니다만은 내란죄는 예외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태를 보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내란 선동이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검찰을 성철하라, 뭐 인권을 존중해라 등등의 메시지를 겁박을 했고, 그것에 지령을 받은 이 일부 좌파들이 서초동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검찰 상대로 협박을 하는 집회를 하는 과정, 그 일련의 과정이 결국 내란이자 선동이다라는 겁니다. 이현주 의원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이 친위부대 수만 명 동원해서 검찰 기능 마비시키고 국헌을 어지럽히고 있다. 국가기관이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집단을 구성해서 위협한다면 특정 세력이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니냐. 결국 저희가 흔히 걱정하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정 세력을 부추겨서 그들이 마치 전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냐 호도하는 것, 이것이 결국 특정 세력이 국가를 좌지우지하게 하는 사실상 독재 국가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이현주 의원이 지적하신 거고요. 친보학자들도 나라를 걱정할 만큼 이 문제는 진영의 문제가 이미 아니다. 이미 좌파라 불리는 그런 사람들도 뭐 참여연대 보도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도 지금 비판하는 건 아니냐. 결국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면서 마무리했는데요. 이현주 의원의 발언대로 만약에 조국이라는 이 살아있는 권력,
이 사람에 대해서 죗값을 치르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법개혁은 성공한 것이고 검찰개혁은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일부 이 친문 세력들, 이 문재인의 지령을 받은 이 친문 세력들이 사람을 동원하고 또 어떤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이 검찰을 협박하는 것, 이것이 결국 독재 국가의 행태다. 결국 독재로 가는 길을 이들이 자초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요지로서 이현주 의원이 이렇게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역시 내란 선독죄 맞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흔들고 있는 대통령은 마땅히 형사소출을 받아야 된다. 내란 선독으로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국민적인 민심에 저도 동감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 터졌습니다. 이 내란 선동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지시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뭐 사실상 지시했다는 부분을 찾아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들은 하나하나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알다시피 호남에서 대거 올라왔고요. 고속버스를 통해서 대거 올라왔고요. 모인 사람들의 이 대부분이 친노 세력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도 나왔습니다. 예, 친노 세력 모두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판단하는 기준, 누군가 돈을 냈을 수 있어요. 버스 타는 거, 동원한 거, 이거. 나중에 철저히 조사하면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검찰이 지금 당장 움직이진 못하겠지만, 이런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자들이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주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돈을 누가 댈 겁니까, 여러분들? 예, 그 조직 동원은 누가 하는 거냐? 이게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면 결국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일단 법적인 문제부터 그 단체들, 어떤 사람들이 주도했고 어떻게 모였는지 홍철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예,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요즘 헌법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연예인도 헌법학자를 예. 하고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란 선동죄니까 당연히 형사상 소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외환죄도 장기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방제를 한다 그러면 외환죄 아니겠습니까?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